강아지는 시간을 어떻게 기억할까? 강아지도 시간을 느낄까?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눈빛. 그 눈은 우리가 나가던 순간부터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금방 올게. 우리가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를 그 아이는 진심으로 믿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지 않으셨나요? 강아지는 시간이 흐른다는 걸 알까요? 시계도 없고 달력도 모르는 그 아이가 우리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건 무언가 흐름을 느끼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이 질문에서 출발해 강아지의 시간 감각을 연구해 왔습니다. 강아지는 사람처럼 숫자나 시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간의 흐름을 감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강아지에게 시간은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강아지의 시간은 감각으로 흐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후각입니다. 우리에겐 익숙한 공간, 아무 변화 없어 보이는 방 안에도 강아지에게는 수천 가지 냄새의 농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나간 후 우리의 채취는 점점 옅어집니다. 그 미세한 변화를 강아지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냄새가 희미해질수록 강아지는 시간이 꽤 지났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 연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2018년 미국의 한 연구팀은 강아지들이 냄새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감지한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했고, 이후 여러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이처럼 강아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시계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는 바로 당신의 부재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없는 집안, 바닥에 몸을 누이고 문 쪽을 바라보는 아이.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몸으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몰랐죠. 아침에 무심히 던진 금방 올게라는 말이 그 아이에게는 긴 기다림의 시작이란 걸요. 강아지는 시간이 흐른다는 걸 알아요. 이 말을 믿기 어렵다면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해 드릴게요. 스웨덴에서 진행된 실험입니다. 주인이 10분, 30분, 2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을 때 강아지들의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아지의 반응도 강해졌습니다. 꼬리를 흔드는 속도, 흥분도, 울음소리의 크기, 모두 시간 경과에 따라 변한 겁니다. 즉, 단순히 주인이 떠났다가 돌아온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지를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랜만에 당신을 본 그 아이가 온몸으로 반가움을 표현하는 건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긴 기다림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지 본능이 아닙니다. 사랑이 만든 감정이고 기억이 만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사람보다 훨씬 더 깊고 조용히 흘러갑니다. 냄새로 시간을 느끼는 존재. 강아지는 눈보다 코로 세상을 봅니다. 우리 눈에는 평범해 보이는 공간도 강아지에게는 향기로 가득한 지도입니다. 벽에도, 바닥에도, 공기 중에도 수백 가지 냄새가 머무르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진하게 남아있는 건 바로 당신의 향기입니다. 당신이 소파에 앉아 있었던 자리, 아침에 벗어놓은 양말, 식탁에 올려놨던 손, 그 모든 곳에 남아있는 당신의 냄새는 그 아이에겐 안정이자 시간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집을 나서고 조용해진 공간에서 강아지는 가장 먼저 당신의 자취를 찾습니다. 냄새는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집니다. 바로 이 희미해지는 향기가 강아지에게는 시간이 흘렀다는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강아지가 시간 감각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냄새의 농도 변화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강아지는 후각 수용체가 인간보다 약 5만 배 이상 민감해
우리처럼 눈으로 시계를 보지 않아도 냄새로 아침과 저녁,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한 연구에서는 강아지가 집안 공기의 향기 밀도를 통해 주인이 떠난 지 얼마나 지났는지를 인식한다는 실험 결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후 6시에 퇴근하는 보호자가 있을 경우 그 사람이 남긴 향기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정하게 약해집니다. 강아지는 이 패턴을 기억하고 향기가 특정 수준까지 줄어들면 이제 곧 돌아올 때가 됐다고 느끼는 것이죠. 즉, 강아지는 냄새의 시계를 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 시계는 아날로그도 디지털도 아닌 감정의 시계입니다. 가끔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강아지가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순간 소리도 못 들었을 텐데 어떻게 알았을까? 참 신기하셨죠? 하지만 그건 신기한 일이 아니라 강아지가 당신을 매일 기다려오며 향기의 흐름을 배운 결과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정교하게 집안의 공기를 읽고 당신이 다시 돌아올 타이밍을 냄새로 계산한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늦게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강아지는 예상 시간보다 늦어지는 당신의 귓가에 불안해집니다. 익숙하던 향기가 지나치게 오래되면 그건 이상 신호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이 짖거나 문을 긁거나 낑낑거리는 행동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건 강아지가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당신을 기다리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강아지는 자신의 하루를 우리의 향기로 나누어 살아갑니다. 이제 밥 줄 시간이야. 이 시간엔 산책을 가야지. 지금쯤이면 돌아올 시간인데. 그 모든 생각의 기준은 당신의 향기입니다. 당신이 머물렀던 자리에 남아있는 따뜻함, 손에 묻은 비누 향기, 입고 있던 옷의 직물 냄새. 강아지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하루를 버팁니다. 사람은 시간으로 강아지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향기로 사람을 기다립니다. 이건 단지 본능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자 당신을 믿는 방식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사람에게 10분은 짧은 시간이죠. 하지만 강아지에게는 어떨까요? 당신이 문을 나서고 현관문이 닫힌 그 순간부터 그 아이의 하루는 멈춰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잠깐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강아지는 매번 영원처럼 느끼는 기다림을 시작합니다. 스웨덴의 행동심리학 연구진은 이 궁금증을 실험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여러 마리의 강아지를 10분, 30분, 2시간 동안 각기 다른 시간 동안 혼자 두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의 반응을 비교한 것이죠. 결과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기다린 시간이 길수록 강아지의 감정 반응은 더 격해졌습니다. 꼬리를 흔드는 속도, 짖는 강도, 몸 전체로 달려드는 그 반가움이 시간의 차이에 따라 뚜렷하게 달라졌습니다. 강아지는 단순히 사람이 나갔다 돌아왔다는 사실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떠나 있었는지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강아지에게 시간의 흐름이 감각적이며 감정적인 방식으로 저장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강아지는 기다림의 길이를 기억합니다. 기다림이 짧았을 땐 기쁜 인사로 반깁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그 기쁨은 눈물 같은 안도감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정말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마치 안도의 숨을 내쉬듯 안깁니다. 우리는 종종 강아지를 기억력이 짧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다림에 있어서만큼은 강아지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감정의 기억을 합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의 부재도 기억하고 그 공백을 감정적으로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오랜 외출 뒤 돌아온 당신을 본 그 아이가 평소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짖고 손에 코를 비비고 몸을 들썩이며 안기는 것은 단순한 반가움이 아니라
긴 기다림이 끝났다는 감정의 해방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강아지에게 일종의 감정의 무게로 남습니다. 짧으면 가볍고 길면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당신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폭발하듯 풀어집니다. 당신이 몰랐던 그 시간 동안 강아지는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당신의 부재를 견뎌내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오랜 외출 뒤 돌아왔을 때 강아지가 너무 반가워하면서도 조금은 서운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순간, 그건 왜 이제 왔어? 라는 말입니다. 말은 못해도 그 눈빛 속엔 기다림의 감정이 가득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 무게를 모를 수 있지만 강아지에게는 시간도 감정도 사랑도 모두 기다림의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강아지는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가장 중심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강아지는 시계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흐름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하곤 하죠. 이 시간엔 밥 줄 시간인데? 산책하러 갈 시간이잖아. 이쯤이면 엄마가 올 때 아닌가? 보호자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건 강아지가 시간표를 기억하기 때문이 아니라 루틴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틴은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강아지는 하루를 패턴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자신만의 감정의 지도를 만들어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커피 내리는 소리, 현관문 닫히는 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는 특정 시각의 소음들, 모든 것이 합쳐져 지금은 아침이구나, 이제 곧 외출하겠구나를 느끼게 하는 신호가 됩니다. 시간을 직접 재지 못하더라도 강아지는 반복된 행동의 순서를 기억합니다. 특히 밥을 주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놀아주는 시간, 잠자리에 드는 시간. 이러한 반복되는 행동은 강아지에게 일종의 예고 없는 시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느 날 산책을 빼먹거나 식사 시간을 늦추면 강아지는 어리둥절해하거나 낑낑거리며 당신을 바라보기도 하죠. 이 시간에 뭔가 빠졌어. 그 아이는 분명히 느낍니다. 특히 이 루틴은 감정적인 안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가 예상대로 흘러간다는 건 강아지에게는 세상이 안전하다는 신호입니다. 예측 가능한 하루는 불안과 혼란을 줄여주고 기다림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어줍니다. 반대로 루틴이 계속해서 깨지고 하루의 흐름이 엉키면 강아지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불확실함이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기 때문이죠. 한 번쯤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산책 시간을 놓쳐버린 날, 현관 앞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아이. 평소처럼 목줄을 가져다 달라고 짖지도 않고 그저 당신을 바라만 보는 그 눈빛. 그건 단지 산책을 못 가서가 아닙니다. 기다려왔던 순간이 무너졌다는 걸 알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하루를 단순히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루의 일정 하나하나가 당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바뀌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강아지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표는 당신과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루틴이란 건 결국 함께했던 추억의 구조이자 사랑의 순서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산책하고, 같은 자리에 누워 자는 그 흐름 속에서 강아지는 하루라는 시간을 기억합니다. 강아지에게 시간은 감정의 길이입니다. 루틴은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랑의 발자국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항상 당신을 중심으로 놓여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스트레스가 되는 순간, 사람도 외로우면 아픕니다. 그리움이 깊어질수록 몸과 마음도 지쳐가죠.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보호자가 없는 집 안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외출한 후
처음엔 평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잠시 장난감을 물어뜯고 자리에 누워 조용히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시간 강아지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긴장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올까? 다시 올까? 혹시 나를 두고 떠난 걸까? 말은 할 수 없지만 강아지는 온몸으로 묻고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불확실한 고립입니다. 특히 하루 중 오랜 시간을 혼자 보내는 강아지일수록 그 고립은 점점 불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문적으로는 이를 분리불안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 증상은 생각보다 흔하고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분리불안이 있는 강아지는 보호자가 외출 준비를 시작할 때부터 불안한 낌새를 감지합니다. 가방을 드는 소리, 신발끈을 매는 소리, 문고리 잡는 동작 하나하나에 긴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문을 닫는 순간 강아지는 혼자 남은 공간에서 감정을 해소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는 짖습니다. 어떤 아이는 바닥을 긁거나 문을 핥고 심지어는 자신을 핥아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모두 강아지가 느끼는 불안을 견디기 위한 자기 위로입니다. 예를 들어 아빠를 집요하게 하는 행동은 사람으로 치면 손톱을 물어뜯거나 혼잣말을 하는 것과 비슷한 스트레스 해소 방식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이게 반복되고 습관화되면 강아지의 몸과 마음 모두에 상처가 남습니다. 더 오래 혼자 있게 되면 실내에서 배변 실수를 하거나 소파나 벽지를 물어뜯는 행동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말썽이 아니라 나 너무 힘들어요라는 외침입니다. 어떤 보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잘만 자던데요? 혼자 있어도 조용해요.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이 사실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반복된 무반응과 고립 속에서 점점 포기하게 됩니다. 기다림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감정을 마비시키는 법을 배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혼자 지내온 강아지는 감정 표현을 멈춘 아이가 되기도 합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척 그저 조용히 견디는 법만 남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아지는 조금씩 작아집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작아집니다. 기대도, 반응도, 감정도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가 당신의 발소리를 듣고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시 뛰어나와 꼬리를 흔든다면 그건 다시 살아난 감정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부서지지 않고 남아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강아지에게 가장 힘든 건 혼자 있는 시간 그 자체가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면 당신이 떠날 때 미리 인사해주세요. 금방 올게.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리고 돌아왔을 땐 꼭 안아주세요. 잘 기다려줘서 고마워. 너 혼자서도 잘했구나. 그 한마디에 강아지의 세상은 다시 평온해집니다. 결국 강아지가 기억하는 건 당신입니다. 시간이라는 건 사람에게는 숫자이고 강아지에게는 감정입니다. 사람은 지금 몇 시야? 라고 묻지만 강아지는 지금 어디 있어? 를 느낍니다. 그들은 시계를 보지 않고도 당신이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난 자리엔 향기가 남고 기억이 머뭅니다. 강아지는 그 빈자리를 그대로 껴안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향기는 희미해지고 기억은 무거워지지만 그 아이는 쉽게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은 습관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바쁩니다. 계획이 있고 약속이 있고 할 일이 있죠. 하지만 강아지의 하루는 오직 한 사람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 사람이 나갔는지 돌아왔는지
오늘은 웃었는지 울었는지 그걸 느끼고 따라가고 함께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시간의 흐름보다는 당신의 움직임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자주 웃던 시간, 당신이 자주 돌아오던 문 앞, 당신이 앉아있던 소파, 그 모든 순간이 강아지에겐 기억이 되고 시간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강아지는 오래 기억 못해요. 지금만 좋으면 되지. 그전은 다 잊어버려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같이 놀았던 장난감, 몇 년 전 함께 갔던 장소, 이미 세상을 떠난 보호자의 냄새까지 강아지는 잊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는 그런 걸 잘 기억합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마음에 오래 담아두는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기다림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우리가 몇 시간 자리를 비운 사이 강아지는 하루의 절반을 당신의 귀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잠시 졸다가도 문 쪽을 바라보는 아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본능입니다. 그 아이는 매일 당신의 시간 안에 살고 있으니까요. 때때로 강아지는 우리보다 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심도 많고 기다림도 길고 감정 표현도 솔직하죠. 그런 아이가 말없이 곁에 앉아 있다는 건 우리에겐 기적 같은 일상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우리가 다시 돌아와주는 단 한 번의 왔어라는 말로 모든 외로움이 풀리는 시간이 됩니다. 강아지는 시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걸음,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향기, 그리고 당신이 나를 사랑했던 그 모든 순간을요. 혹시 오늘도 그 아이를 혼자 두고 나왔나요? 지금 이 순간 그 아이는 당신의 향기를 안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기다림, 그게 바로 강아지의 시간입니다.